통일사상 요강 제1장 원상론 1. 원상의 내용 2. 신성 2. 로고스 1. 로고스란 무엇인가? 로고스란 통일 원리에 의하면 말씀 또는 이법을 뜻한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만물이 창조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못된 것이 없느니라. 통일사상에서 보면 로고스를 말씀이라고 할 때의 그 말씀은 하나님의 사고, 구상, 계획을 뜻하며 또 로고스를 이법이라고 할 때의 그 이법은 이성과 법칙을 말한다. 그런데 여기에 이성은 본 성상 내의 내적 성상의 지적 기능에 속하는 이성을 뜻함은 물론이지만 만물을 창조한 로고스의 일부인 이성은 인간의 이성과는 차원이 다르다. 인간의 이성은 자유성을 지닌 지적 능력인 동시에 개념화의 능력 또는 보편적 진리 추구의 능력이지만 로고스 내의 이성은 단순한 자유성, 사고력, 지적 능력에 불과한 것이다. 그리고 로고스의 또 하나의 측면인 법칙은 자유성이나 목적성이 배제된 순수한 기계성, 필연성만을 지닌 규칙을 뜻함은 물론이다. 즉, 때와 장소를 초월하여 언제 어디서나 똑같이 나타나는 규칙적인 현상이 법칙이다. 마치 기계 장치인 시계의 시침이나 분침이 언제 어디서나 똑같이 일치하는 시간을 가리키는 것과 같은 것이 법칙의 규칙성, 기계성인 것이다. 2. 로고스는 이법이다. 이법이란 이러한 이성과 법칙의 통일을 뜻한다. 이리하여 여기서는 이러한 이법으로서의 로고스를 주로 다루려고 한다. 그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이 로고스에서 또 하나의 현실 문제 해결의 기준을 찾아 세우기 위해서이다. 그 현실 문제란 오늘날 사회의 대혼란이 원인이 되고 있는 가치관의 붕괴를 어떻게 수습하느냐 하는 문제인 것이다. 원리 강론에는 로고스가 하나님의 대상인 동시에 이성성상을 지닌 것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것은 로고스가 하나님의 이성성상을 닮은 일종의 피조물이며 신생체임을 뜻하는 것으로서 성상과 형상이 합성체와 같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로고스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구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말씀에 의해서 만물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로고스 그 자체가 만물과 똑같은 피조물일 수는 없다. 실제의 피조물이 아니면서 하나님의 이성성상을 닮은 하나님의 대상은 사고의 결과물일 수밖에 없다. 즉 그것은 완성된 구상을 뜻하는 것이며 마음에 그려진 일종의 설계도인 것이다. 건물을 세울 때 먼저 그 건물에 대한 상세한 설계도를 작성하듯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함에 있어서도 만물 하나하나의 창조에 관한 구체적인 청사진 또는 계획안이 먼저 세워지게 된다. 이것이 바로 로고스이다. 그런데 설계도는 비록 건물은 아닐지라도 설계도 그 자체는 제작물 즉 결과물임에 틀림없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로고스도 구상이요 설계도인 이상 그것 역시 결과물이며 따라서 신생체요 일종의 피조물인 것이다. 피조물은 모두 하나님의 이성성상을 닮아서 존재한다. 그러면 신생체로서의 로고스는 하나님의 무엇을 닮았을 것인가? 그것이 바로 본성상 내의 내적 성상과 내적 형상이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내적 성상과 내적 형상이 일정한 목적을 중심하고 통일되어 있는 상태가 바로 로고스의 이성성상인 것이다. 마치 하나님에 있어서 본성상과 본형상이 중화, 즉 통일을 이룬 상태가 신상인 것과 같다. 그런데 로고스는 말씀인 동시에 이법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로고스를 이법으로만 이해할 때 로고스의 이성성상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그것이 바로 이성과 법칙이다. 따라서 이성과 법칙의 관계는 바로 내적 성상과 내적 형상의 관계와 같다.
그런데 내적 성상과 내적 형상의 상호관계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주체와 대상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성과 법칙의 관계는 주체와 대상의 관계인 것이다. (3) 로고스는 이성과 법칙의 통일체. 이와 같은 이성과 법칙의 통일로서의 로고스에 의해서 만물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피조물에는 모두 이성적 요소와 법칙적 요소가 통일적으로 내포되어 있다. 그리하여 만물이 존재하거나 운동함에 있어서 반드시 이 양자가 통일적으로 작용한다. 단, 저차원인 만물일수록 법칙적인 요소가 더 많이 작용하고 고차원의 만물일수록 이성적인 요소가 더 많이 작용한다. 그리하여 가장 저차원인 광물에는 법칙적 요소만이 작용하고 이성적 요소는 전혀 없는 것 같고, 가장 고차원인 인간에게는 이성적 요소만이 작용하고 법칙적 요소는 전혀 없는 것 같지만 양자의 모두의 이성적 요소 및 법칙적 요소가 함께 통일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만물의 존재와 운동은 자율성과 필연성의 통일이며 목적성과 기계성의 통일인 것이다. 즉, 필연성 속에 자율성이 작용하고 기계성 속에 목적성이 작용한다. 필연과 자유의 관계가 종래에는 이율 배반의 관계인 것처럼 이해되어 왔다. 그것은 마치 구속과 해방이 정반대의 개념인 것처럼 필연과 자유도 정반대의 개념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일사상은 로고스의 개념에 관한 한 이성과 법칙을 이율 배반의 관계로 보지 않고 도리어 통일의 관계로 본다. 이것은 비유컨대 기차가 레일 위를 달리는 현상과 같다 할 것이다. 기차가 레일 위를 달리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이며 만약 그 레일을 벗어나면 기차 자체의 파괴뿐 아니라 인근의 인명이나 건물에 피해를 준다. 기차는 반드시 레일 위만을 달려야 한다. 그런 점에서 기차의 운행은 준범적인 것이며 따라서 필연적인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레일 위를 달린다 하더라도 빨리 달리고 천천히 달리는 것은 기관차의 자유이다. 따라서 기차의 운행은 전적으로 필연적인 것 같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자율성과 필연성의 통일인 것이다. 또 하나의 비유를 들어보자. 교통신호를 지키는 자동차 운전자의 예가 그것이다. 운전자는 청 신호 때에는 전진하고 적 신호 때에는 정지한다. 이것은 교통법규로서 누구나 지켜야 할 필연성이다. 그러나 일단 청 신호가 켜진 뒤에는 교통 안전에 지장이 되지 않는 한 속도는 자유로이 조정할 수가 있다. 따라서 자동차 운전도 자율성과 필연성의 통일이다. 이상으로 기차의 운행이나 자동차의 운전에 있어서 필연성과 자율성의 관계가 통일의 관계임을 밝혔는데 로고스에 있어서의 이성과 법칙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통일의 관계이다. 이로써 로고스의 이성성상으로서의 이성, 자율성과 법칙, 필연성은 이율 배반이 아니라 통일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로고스가 이성, 자율성과 법칙, 필연성의 통일이기 때문에 로고스에 의해서 창조된 만물은 크게는 천체로부터 작게는 원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예외 없이 이성과 법칙의 통일적 존재이다. 즉, 만물은 반드시 그 내부의 이성과 법칙, 자율성과 필연성, 목적성과 기계성의 통일에 의해서 존재하고 운동하고 발전한다. 이 사실은 오늘날의 일부 과학자의 이론과도 일치한다. 예컨대 검류계의 부착 실험에 의한 식물 심리의 확인과 샤론이 복소 상대론에 있어서의 전자, 광자 내의 기억과 사고의 메커니즘의 확인 등이 그것이다. 즉, 식물의 마음이 있고 전자의 사고의 메커니즘이 있다는 사실은 모든 피조물 속에 이성과 법칙, 자율성과 필연성이 함께 작용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4. 로고스 및 자유와 방종. 다음은 로고스와 관련해서 자유와 방종의 참뜻을 밝히고자 한다. 자유와 방종에 관한 바른 인식에 의해서 또 하나의 현실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이다. 그것은 자유의 이름 밑에 자행되는 갖가지의 질서 파괴 행위와 이에 따르는 사회 혼란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먼저 자유와 방종의 참뜻이 밝혀져야 한다. 원리 강론에는 원리를 벗어난 자유는 없으며 책임 없는 자유는 없으며 실적 없는 자유는 없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자유의 조건은 원리 안에 있을 것, 책임을 질 것, 실적을 올릴 것의 세 가지가 된다. 여기서 원리를 벗어난다는 것은 원칙, 즉 법칙을 벗어난다는 뜻이며 책임이란 각자의 책임 분담, 완수를 뜻하는 동시에 창조 목적의 완성을 의미하며 실적이란 창조 목적을 완성하여 선의 결과를 가져옴을 뜻한다. 그런데 책임 분담이 완수나 창조 목적이 완성이나 선의 결과를 가져옴은 모두 넓은 의미의 원리요, 인간이 따라야 하는 천도이며 법칙, 가치 법칙과 규범 법칙이다. 따라서 자유에 관한 세 가지 요건, 즉 원리 안에 있을 것, 책임을 질 것, 실적을 올릴 것 등은 한마디로 자유는 원리 안에서의 자유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으로서 참 자유는 결국 법칙성, 필연성과의 통일에 있어서만 성립한다는 결론이 된다. 여기서 법칙이란 자연에 있어서는 자연 법칙이요, 인간 생활에 있어서는 가치 법칙, 규범 법칙이다. 가치니 규범이니 하는 것은 질서 하에서만 성립된다. 규범을 무시하거나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는 본연의 세계에서는 결코 자유가 아니다. 자유는 엄격한 의미에서 선택의 자유이며 이 선택은 이성에 의한 선택이다. 따라서 자유는 이성에서 출발하여 실천으로 옮겨진다. 이때 자유를 실천하려는 마음이 생기는데 이것이 자유의지이다. 자유의지이며 이 의지에 의해서 자유가 일단 실천되면 그 실천 행위가 자유행동이 된다. 이것이 원리 강론에 보이는 자유의지, 자유행동 등의 개념의 내용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이성의 자유에 의한 선택이나 자유의지나 자유행동은 모두 자의적인 것이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원리 안에서, 즉 법칙과 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필연성과의 통일 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본래 자유는 이성의 자유이며 이성은 법칙과의 통일 하에서만 작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연의 자유는 이법, 즉 로고스 안에서만 성립할 수 있으며 로고스를 떠난 자유는 존립할 수 없다. 흔히 법칙은 자유를 구속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이것은 법칙과 자유의 원리적인 의미를 모르는 데서 오는 착각인 것이다. 본연의 법칙이나 자유는 모두 사랑의 실현을 위한 것이며 사랑 안에서의 법칙이며 자유이다. 참사랑은 생명과 기쁨의 원천이다. 따라서 본연의 세계에서는 기쁨 속에서 법칙을 따라서 자유를 행하는 것이다. 그것은 로고스가 심정을 토로하고 형성되기 때문이다. 로고스를 떠난 자의적 사고나 자의적 행동은 사이비 자유로서 이것이 바로 방종이다. 따라서 자유와 방종은 그 뜻이 전혀 다르다. 자유는 선의 결과를 가져오는 건설적인 개념이지만 방종은 악의 결과를 가져오는 파괴적인 개념이다. 이와 같이 자유와 방종은 엄격히 구별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흔히 혼동하거나 착각하고 있다. 이것은 자유의 참 근거로서의 로고스에 관한 이해가 없기 때문이다. 로고스의 뜻을 바르기만 이해한다면 자유의 참 뜻을 알게 되고 따라서 자유라는 이름 하에 온갖 방종이 방지될 수 있으며 마침내는 사회 혼란의 수습도 가능해질 것이다. 이것으로 로고스에 관한 이론도 현실 문제 해결이 또 하나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밝혔다. (5) 로고스 및 심정과 사랑.
마지막으로 로고스와 심정 및 사랑과의 관계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이미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로고스는 말씀, 구상인 동시에 이법이었다. 그런데 말씀과 이법이 별개의 것이 아니며 말씀 속에 그 말씀의 일부로서 이법이 포함되어 있다. 마치 생물을 다루는 생물학 속에 그 한 분과로서 생물의 생리학이 포함되어 있는 것과 같다. 생물학에는 해부학, 생화학, 생태학, 발생학, 분석학, 생리학 등 여러 분과로 분류되지만 그 중에 한 분과가 생리학인 것처럼 창조에 관한 하나님의 무한대한 양과 종류를 내용으로 하는 말씀 중에 적은 일부분이 이법으로서 말씀 중에 만물의 상호작용 또는 상호관계의 기준에 관한 부분인 것이다. 따라서 말씀과 이법은 별개의 것이 결코 아닐 뿐 아니라 말씀의 터전이 되고 있는 심정은 동시에 이법, 로고스의 터전도 되는 것이다. 마치 유기체의 생활 현상의 연구가 생물학의 모든 분과의 공통 항목인 것처럼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의 심정이 구상과 이법이 공통 기반이 되고 있다. 심정은 사랑을 통해서 기쁘고자 하는 정적인 충동이었다. 이와 같은 심정이 창조에 있어서 구상과 이법의 터전이 되고 있다는 것은 피조물 전체의 구조, 존재, 변화, 발전 등 모든 우주 현상이 사랑의 충동에 의해서 지탱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법도 자연법칙이건 가치법칙이건 간에 그 배후에 사랑이 반드시 작용하고 있고 또 작용해야 한다. 자연법칙은 일반적으로 물리화학적 법칙으로만 이해되고 있는데 이것은 불완전한 이해이며 비록 차원은 다를 망정 거기에 반드시 사랑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 상호간의 가치법칙, 규범법칙에는 이 사랑이 더욱더 현저하게 작용해야 할 것임은 재현할 필요가 없다. 앞에서 로고스, 즉 이법이 해설에 있어서 이성과 법칙, 따라서 자율성과 필요성에 관해서만 주로 다루었지만 이법이 작용에 있어서는 이법 그 자체 못지않게 사랑이 중요하며 어떤 의미에서는 중요도에 있어서 사랑은 이법을 능가하기조차 하는 것이다. 사랑이 없는 이법만이 생활은 규율 속에서만 사는 병영처럼 냉랭해지기 쉽고 알맹이 없는 쭉정이처럼 시들기 쉬운 것이다. 따뜻한 사랑 속에 지켜지는 이법이 생활에서만 비로소 백화가 만발하고 봉첩이 군무하는 봄동산의 평화가 찾아드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가정의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는 참된 방안이 무엇인가 하는 또 하나의 현실 문제 해결의 기준이 된다. 즉 심정을 터전으로 하는 로고스의 이론은 가정의 참된 평화 수립의 방안이 되는 것이다.